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 때문에 상당히 운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안전운전 하시기 여러분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런 짙은 안개 우리 정치권도 엄습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대선 불복성 발언, 이 문제를 지금 사정연이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습하려는 과정이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덮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같은 이런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건데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문제만 양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안개에 쌓인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좀 언제나 조용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정치권 전반에 관한 문제,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특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부터 잠깐 좀 여쭙게요. 지난해 말에 그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다시 말해서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리면서 그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심이니까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유출됐다고 하는 문서가
과연 청와대 공식 문서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죠. 앞으로 검찰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또 2심이 남아있고 대법원이 있고 하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판단이나 논평은 청와대로서는 좀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뭐냐면 해당 문건이 찌라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찌라시와 이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한 거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봐서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법정 공방과 그 추이를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그럴 일이 있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나 아직 그것도 선뜻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정교과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교과서 이게 지금 이 국민 통합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덮이는 양상이다. 제가 이제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기 이 부분이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상대 이 프레임 규정하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 돌아다니는 그 국정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현실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유리되어 있다는 건 아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한 며칠 사이에 신문 잡지나 방송에 나오는 얘기 몇 가지만 모아봐도 특히 근현대사가 문제 아닙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그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인 그 접근의 차이가 너무 야기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무슨 공공교육, 노동개혁, 무슨 경제교육, 교육개혁 이런 것에 못지않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문제를 그 중점적으로 벌렸던 것이 서울 물리대 그 국사학과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건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이 지금 소위 전국의 국사학계를 이렇게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요즘은 대표적으로 한홍구 교수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어떤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나 지금까지 나온 말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역사학도로서 현실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과거 권력에 대해서 그런 식의 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일조각 한만년 사장이고 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유진우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그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사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발언을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역사 가지고 뭐 국정화 반대하는 그 국사학자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먼저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원한이 그렇게도 사무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의 어떤 것보다도 이 국사 문제에 대해서 공론을 통합시키는 것이 공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 신유교에서 잘 아시잖아요. 별 얘기가 다 있으면 어이가 없는 얘기. 이게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진짜 저 평양에서 하는 어떤 교과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적 담론에 붙여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거의 사소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도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를 걸어갈 젊은 그 학생들의 교육을 이렇게 유린하고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여기저기 역사학자들이 뭐 참여 안 하겠다고 막 아주 난리법석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 참여 집필에 참여하지 싫으면 참여하지 말라. 소위 인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도 이 역사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만 앞으로 통합된 그 국민통합이 가락이 잡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한홍구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 한홍구 교수가 15일 날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발언의 진위는 여순반란 사건 관련자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로 총살당하던 시절에 숙군 책임자 김창룡이 박정희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을 뿐인데 이 이야기가 왜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행각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최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는데 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을 국민적 공론과 담론에 붙여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는 한 교수의 발언이 결코 지금 그 변명하는 그런 그 성명서원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면 정식으로 딱 그 무슨 TV 앞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발언과 그 발언의 녹음 내용과 틀어가지고 국민 앞에 심판을 청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또 한홍구 교수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잘 됐어요. 오히려.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 역사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한홍구 교수한테 좀 피해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보다는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그런 입장을 취하신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산으로 부족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대학교의 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물론 제가 볼 땐 여기에는 강사분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조를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뭐 그분들은 아니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엔 이게 특정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끝까지 그 양반을 설득해야죠.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그 국사학과의 분위기가 그 이병도 박사가 주도하는 소위 그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민중사관의 그 사고 방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당시 저도 그 근처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민중사관이나 이제 예를 들면 민중사관의 수립 혹은 또 식민사관의 극복 이런 것이 이데올로기하고 겹쳐져 버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국사학이
국사학자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사관이 일방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쓰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사정연의 강동원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의 대선 개표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정연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당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쉽게 수습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동원 의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역구가 이 호남 쪽이죠. 남원이죠. 남원이고 옛날에 구민주당 당뇨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정착 박사 학위도 받고 아주 노력형인데 한때 통합민주당 쪽을 거쳐오면서 입장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이요? 예, 통합진보당 그쪽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강동원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전지전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원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와 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바꿀 의사가. 그건 다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대신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양반이 국회에서 직을 그만두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들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다만 강동원 의원 자신이 이 문제에 다시 밤새 생각해가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치기 때문에 특히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표가 취하는 태도는 한홍구 교수나 강동원 의원의 태도보다 더 실망스러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그냥 슬그머니에 빠져버리고 또 갑자기 대법원의 계류진 사건을 가지고 끄집어내고 도대체 이런 양반이 국정을 어떻게 맡을 수 있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결과 때로는 한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선거 부정 얘기는 옛날 87년, 88년 대통령 선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수없이 조사했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컴퓨터 문제를 우리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수십 명의 손을 거쳐서 조직적인 부정부패, 선거 개표 부정,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문제를 보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에게 사죄하는 자세, 사나이로서 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마른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 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지금 시각 7시 39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개가 상당히 오늘 아침에 끼었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역시 안개가 발목을 잡는 구간이 많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서울 외곽순환고속은 일산 방향으로 자유로 분기점, 자유로 문산 방향 진입로에 화물차가 싣고 가던 화물을 쏟아뜨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처리 과정 때문에 김포대교 이전부터 개항을 지나 자유로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위로도 사고가 났는데요.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홍제램프부터 어렵고요. 나란한 통일로는 서울역 방향으로 녹번역에서 무학지역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지난해 10월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이후에 환기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지난 12일에 예를 들면 한 초등학생이 주차장에 환기용 채광시설로 떨어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1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인 안영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1년 전 그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이거는 사실은 네. 그 공연을 보려고 환기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밑으로 떨어져서 맞습니다.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고 직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죠. 그 대책 그렇죠. 어떤 걸 내놨었죠? 글쎄, 국토교통부에서 예. 그 환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놨지만, 예. 저는 이것이 기존의 지방서라든지 설계 기존의 그 지침 이런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뾰족한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실제로 네네. 환기구를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 높이가 낮은 환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펜스 그렇죠. 같은 거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환기구에 예.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 예. 또 그렇지만 또 이제 너무 또 그 환기구가 또 도시 시설물로도 이제 보기 흉하다면 예. 접근도 막으면서 어떤 미관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예. 그런 그 환기구를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이번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고 그냥 강제적으로 뭐 어떤 걸 하라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설계 기준이라든 시방서에 나 있는 사항입니다. 예. 네네. 뭐 그 시방서가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는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접근도 막고 미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펜스는 쳐야 되는데 그걸 안 친 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쳤을 경우에는 환풍구에 정보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그 분당 환풍구 사건도 보면은 그렇죠.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아야 할 그 환기구에 아무런 위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환기의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는 절대 안다는 정보라든지 예. 설령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거기에는 사람이 안 올라갔더니 여러 가지 작업자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견고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예. 그 덮개판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부실하던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의 모든 환기구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정말 체크를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서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지지대가 약한 경우에는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채광창 관련 주전 어제 12일 날 그 초등학생이 주차장 채광창으로 떨어져서 숨졌죠. 네네. 채광창도 결국은 환풍구와 동일한 어떤 그런 그렇죠. 그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기구는 환기 목적이고 채광창은 채광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환기구라든지 채광창에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한다면 아무 그 정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안전사고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채광창이 뭐 튼튼하게 하라는 이런 의견은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채광 위험한 시설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 시설. 근데 네. 그러한 것들이 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설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조물은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구조물이 설계되는데 그 시설물은 절대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설계하고 시공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사람 접근이 용이한 예를 들면 지하철 주위에 한 기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옆에 있으니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구조물로 봐가지고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하중에 견디는지를 정보도 알려주고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건 10인승입니다 하면 10인이 더 타면 부자가 울리듯이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중 어느 쪽밖에 못 받으니 여긴 타지 말라. 또 어느 정도 중요한 다중이동이 이용하는 데는 거기에는 어떤 경보장치, 뭐 부자가 울린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부자 울린다든지 이런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주위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소리 듣고 내가 올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안영준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5살짜리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휘두른 팔에 작은 여자아이가 힘없이 나자빠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교사는 현재 유치원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유치원 측은 미안하다는 말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유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요. 아동학대한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게 아동학대라면서 동심이 멍들지 않도록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안하다. 끝. 이거죠. 네. 예? 이거는 아니죠. 제가 볼 때. 자,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까지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었는데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맞고서 했던 것이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맞고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이 병장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한모 일병이 군 교도소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병장은요. 처음엔 진술 자체를 거부하더니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군은 이 병장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고소가 접수된 만큼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분노가 치민다. 죗값을 치르는 교도소에서도 반성을 못하면 답이 없다면서 부디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막가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집까지 데려다준 초등학생이 화제가 됐는데요.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남성을 깨워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지갑과 휴대전화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선행의 주인공은 이지민 학생입니다. 용돈으로 택시비를 냈어요. 그 아빠가 딱 한 번 술에 취해 집에 오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만 해도 잘했다고 박수를 칠 텐데 자기 용돈까지 쓰면서 취객을 도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는데요.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술은 자기 주량만큼 적당히 마십시다. 이런 반응도 있었네요. 아유, 요새 이 과음이냐 과로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갑자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이 초등학생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어른보다 훨씬 나요.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오는 20일이 국제골다공증재단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데요.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의 체내 합성을 돕는 비타민 D가 필수라고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쾌청한 날씨에 일광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낮인 오후 12시나 2시 사이에 팔이나 목 등을 노출시키고 햇볕을 30분 정도 쬐면 좋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여유를 가져봐야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맑다고 하니까 밖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영아 기자도 밖으로 좀 나가십시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